안녕하세요. 소방시설 정규회로 2개정판 10강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8번째로 강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서 114페이지입니다. 이 보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전선 개통도 해서 P형이 나옵니다. 밑에 조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단락 보호 장치를 설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선의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A번은 시약 경보 장치가 연결되어 있죠. 시약 경보 기선 두 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두 선이 됩니다. 1번 선은 위에 회로가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최소선 6선에다가 시약 경보기가 있어서 시약 경보기 플러스 선 한 선을 더하면 총 7선이 됩니다. 2번 넘어가 보면 이번에는 위에 회로가 하나 더 추가되었죠. 그래서 시약 경보기 선에다가 회로선이 하나가 더 추가되어서 최소선 6선 더하기 시약 경보기 선 플러스 선 하나, 회로선 하나 해서 총 8선이 됩니다. 뒤로 넘어가 보면 3번 선은 생략이 되어 있네요. 3번 선도 구해보면 뒤에 2번 선이 8선이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 회로가 하나 더 추가가 돼서 회로선 한 선을 더 추가하면 9선이 됩니다. 3번은 선이 9개가 됩니다. 4번 구해보면 4번은 위에 3번 구했죠. 3번 9선에다가 위에 보면 4번 위에 보면 회로가 하나 더 있네요. 회로선 하나 더 추가해야 됩니다. 회로선 4층 회로를 더 추가하면은 총 선이 10개가 됩니다. 그리고 5번은 좀 복잡하네요. 회로가 종단 저항이 이렇게 3개가 더 추가되었네요. 이렇게 보면 위에 기계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회로가, 감지기 회로가 추가되었고 계단실 감지기 회로가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회로는 각각 다른 회로입니다.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추가되어서 계단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그리고 여기 몇 층이냐? 3층 회로 이렇게 해서 총 전단 저항이 3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선을 3개를 더 더해야겠죠? 보면 4번 선이 10개 선, 4번 선 10선에다가 회로선 3개를 더 추가하면 13선이 됩니다. 근데 앞에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공통선이 회로선이 7개가 넘어가면 공통선을 추가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회로선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로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아직까지 7개를 넘어가지 않았으므로 공통선을 추가하지 않아도 돼서 공통선 그대로 1개가 돼서 총 그래서 13선이 됩니다. 넘어가서 보면 이제 6번 선을 해보겠습니다. 6번 선은 5번 선에 비해 회로가 1개, 2개가 더 추가되어야 되네요. 그러면 1층, 2층 회로가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1층, 2층 회로를 더 추가하고 다시 한번 회로의 선의 수를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회로선이 9개에서 7개가 넘어가네요. 그래서 공통선이 하나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선 뒤에 넘어가 보면 5번 선 13번 13개 선이라고 했었죠. 13개 선에서 회로선 2선을 더하고 공통선 1선을 더해서 총 16개 선이 6번 선은 16개가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1번 그림은 공장 1층에 설치된 소화설비이다. 가 앞가지의 배선 가닥수를 구하고 두 가지 기기의 차이점과 전면에 부착된 기계의 명칭을 열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옥내 소화전 함은 기동용 소화개폐 장치 기동 방식과 발신기 세트는 각 층마다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옥내 소화전 함이 있는 층은 그 기동 확인 표시 등 플러스 마이너스 두 선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가는 끝에 회로니까 최소선 6선에다가 옥내 소화전 함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기동 확인 표시 등 플러스 마이너스 선 두 선을 더해 줘야겠죠. 그래서 8선이 됩니다.
나는 8선, 앞에 8선에다가 회로선 한 선을 더 추가해서 9선. 다는 9선에서 회로선 한 선을 추가해서 10선. 그리고 나도 앞에 10선에서 회로선 한 선을 더 추가해서 11선. 마 한번 구해보면 앞에는 회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죠. 그래서 최소선 6개에다가 회로선 7개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회로선이 7개가 넘어갔죠. 그래서 공통선 하나 더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4선이 되겠죠. 그리고 바사아는 옥내소화전 함이 밑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는 최소선 6선, 사는 최소선 6선에다가 회로선 한 선을 더해서 7선, 아는 7선에다가 회로선 한 선을 더해서 8선이 됩니다. 물음 2번에 A와 B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A는 이거고 B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답 보면 A는 옥내서화전 함의 발신기 세트 내장형이고 B는 발신기 세트 단독형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합니다. 3번 보면 A와 B의 전면부에 부착된 기계의 명칭을 열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A는 옥내서화전 함의 발신기 세트 내장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발신기가 있고 경종이 있고 표시등이 있고 기동 확인 표시등 이게 추가됩니다. 그리고 B는 앞에 이거는 똑같습니다. 발신기, 경종, 표시등 이거는 똑같고 A는 이것만 추가가 되는 겁니다. 밑에 표로 정리해뒀는데 시험 볼 때 이런 식으로 표로 직접 여백에 써서 풀어야지 헷갈리지도 않고 오답률도 적어집니다. 이 표로 보면은 이렇게 회로선 보면 회로선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회로선이 늘어나고 마만 공통선이 회로선이 7선이 넘어가서 공통선이 하나 더 추가돼서 2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문제 2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평면도를 보고 배관 배선 물량을 산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조건을 보면 층고는 4m이고 반자는 없는 조건이며 발신기와 수신기는 바닥으로부터 1.2m의 높이에 설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배선의 할증은 10%를 적용합니다. 뒤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해설을 보면 가번에 감지기와 감지기간 배관 배선 먼저 구하는 게 나옵니다. 먼저 감지기와 감지기간 배관 배선부터 보면 여기 1, 2, 3, 4, 5, 6번을 더한다고 했죠. 여기 1, 2, 3, 4, 5, 6번은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감지기와 감지기간에 연결하는 선들이죠. 여기를 더해주면 됩니다. 62m가 나옵니다. 전선과는 62m가 나오고 전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여기 62m를 이렇게 구한 것에다가 선의 수를 곱해야겠죠. 여기는 감지기간이 이렇게 돌아감으로 총 2선입니다. 모두 2선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24m가 나옵니다. 밑에 내려가서 나번 보면 나번에는 감지기와 발신기간 배관 배선입니다. 여기에서는 주의할 게 있는데 먼저 7번을 더하고 7번은 이 부분에 해당되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더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천장에서 발신기까지 높이를 고려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넘어가서 보면 천장에서 발신기까지 높이는 이 부분에 해당되죠. 문제에서 층고는 4m라고 했고 바닥에서부터 발신기까지 높이는 1.2m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장에서 발신기까지의 거리는 2.8m가 됩니다. 여기에서 2.8m를 더해줘야 됩니다. 7번하고 2.8m를 더해주면 10.8m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선의 길이는 구한 10.8m에서 전선 수를 곱해주면 되죠. 이 부분은 전선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부분이므로 총 4선이 됩니다. 그래서
내선을 곱해주면 43.2m가 됩니다. 43.2m가 됩니다. 다음 보면 수신기와 발신기를 연결하는 배관을 구하는 거죠. 보면은 이 부분도 주의해줘야 될 것이 있는데 천장에서 발신기까지의 높이를 고려해주고 그리고 천장에서 수신기까지의 높이도 고려해줘야 됩니다. 여기 넘어가서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고려해줘야 됩니다. 이 2.8m와 2.8m를 더해줘야겠죠. 넘어가서 보면 여기가 2.8m, 여기가 2.8m입니다. 그래서 총 이 6하고 4는 6 더하기 4는 여기 보면은 이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 6m랑 4m입니다. 이 6m랑 여기 4m가 됩니다. 6m와 4m를 더해주고 천장에서 발신기까지 높이, 천장에서 수신까지 높이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5.6m가 됩니다. 전선의 길이는 여기 구한 15.6m에다가 전선 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최소선 6선입니다. 그래서 총 여기는 할증을 고려해서 102.96m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할증을 고려하지 않았죠. 여기를 더하고 할증을 곱해줘야 됩니다. 앞에 넘어가서 보면 124m에 43.2m를 더하고 여기 할증을 곱해줬죠. 그러면 총 183.92m가 됩니다. 여기 2번에서는 앞에서 할증을 생각해서 곱해줬죠. 그래서 앞에와 똑같이 102.96m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전선간에는 할증을 안 해줘도 되지만 전선에서는 이렇게 할증을 곱해줘서 이렇게 총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3번. 지하 3층, 지상 11층인 어느 특정 대상물에 설치된 자동화재探知 설비의 음향장치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의 표와 같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경보해야 하는 층을 빈칸에 표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단 공동주택이 아니고 경고 표시는 동그라미 사용한다. 각 세로 부분이 모두 맞아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라고 했습니다. 뒤에 넘어가서 먼저 화재 안전 기준을 보겠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을 보면 층수가 11층, 공동주택의 경우는 16층 이상의 특정 대상물은 다음의 균형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과 기타의 지하층에서 경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3층이 발화층이죠.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서 경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2층이 발화층이죠. 발화층과 그 직상 4개 층. 그리고 1층에서 화재가 난 경우는 1층이 발화층이죠. 발화층과 그 직상 4개 층. 그리고 지하층에서 경보를 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 1층, 지하층에서 발할 때는 발화층, 그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하 1층이 발화층이고 그 직상층이 1층이고 그리고 기타의 지하층에서 경보를 발해야 됩니다. 지하 2층도 여기가 발화층 그리고 직상층 그리고 기타의 지하층에서 경보를 해야 되고 지하 3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화층,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에서 경보를 발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과 같은 건물 평면도의 경우 자동안전 탐지 설비의 최소 경계 구역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뒤에 넘어가서 경계 구역의 기준을 보면 하나의 경계 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앞에 넘어가서 다시 구해보면 먼저 50m 기준을 한번 고려해서 잘라보겠습니다. 여기 60m니까 50m면 이 정도가 되겠네요. 길이의 기준을 먼저 고려해서 잘라보면 이 정도가 되고 100m라고 했으니까 반튼을 잘라보면 이렇게 50m, 50m가 되게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됩니다. 총 3개를 잘랐습니다. 길이의 기준은 맞춰 놓았고 면적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50m이고 여기는 10m이므로 면적을 구하면 500이 되죠. 600제곱미터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더해서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0m와 10m를 곱해주면 이 부분은 100제곱미터가 되고 이 부분은 40m에다가 여기는 6m가 되죠. 6, 4, 24, 24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 340제곱미터가 됩니다. 500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여기가 50m이고 여기가 6m입니다. 그래서 3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건을 충족하죠. 그래서 총 이렇게 세 부분으로 자르면 됩니다. 그 나번 보면 나번도 길이의 조건을 먼저 충족시키고 그리고 면적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60m니까 보면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50m이고 여기가 6m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30m니까 조건을 충족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경계구역을 잘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0m 곱하기 6m는 300제곱미터죠. 그래서 여기 면적 기준도 맞습니다. 이 부분은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30 곱하기 10m 하면 되죠. 여기도 3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면적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두 개 경계구역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 과정은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면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5번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계구역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앞에 문제 4번과 같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길이 기준을 충족시키고 면적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60m니까 여기가 10m니까 이렇게 자르면 길이는 충족이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자르고 여기는 60m니까 반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길이의 기준은 충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면적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면적은 50 곱하기 10이죠. 500입니다. 500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기준을 충족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니까 충족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30 곱하기 10입니다. 300제곱미터죠. 여기도 충족을 합니다. 여기도 위에와 똑같은 면적이므로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길이 기준과 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서 이렇게 4개로 자르면 됩니다. 그리고 나번 보면 나번은 여기가 60m죠. 그래서 여기가 10m니까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50m 해가지고 길이 기준 충족이 되고 여기는 50m니까 길이 기준은 충족이 되네요. 면적 한번 보겠습니다. 50 곱하기 10m는 500제곱미터죠. 면적 기준이 충족됩니다. 여기도 50 곱하기 10 해서 500제곱미터네요. 여기도 면적 기준이 충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경계구역으로 나누면 됩니다. 계산 과정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도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가 보면 필요한 부싱의 개수를 쓰시오 라고 했고 나는 필요한 로크너트의 개수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다는 도면의 가닥수를 표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다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기 정답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플러스 선을 보면 발신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감지기를 모두 연결하고 끊어지지 않게 끝에 감지기는 왔다가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감지기도 연결하고 여기 끝에 감지기도 왔다가 돌아오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발신기로 이렇게 도착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선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선과 마찬가지로 갔다가 돌아오게 모든 감지기를 연결하고 여기 끝에도 갔다가 돌아오게 그리고 발신기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선의 수를 보면 두 개가 되고 여기는 4개가 되죠. 갔다가 돌아오므로 4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의 개수를 쓰시면 됩니다. 가와 나는 부싱과 로크너트가 나오죠.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부싱과 로크너트를 보면 부싱은 전선관과 팔각 박스를 연결하는 전선관 끝에 전선의 피복을 보호하기 위해 날카로운 전선관의 끝에 끼워서 배관을 막아는 부품을 말한다 라고 했고 로크너트는 진통 따위로 점이 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덮기우는 암나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 이 부분이 부싱이고 요 부분이 로크너트입니다. 그래서 부싱 1개당 로크너트 2개가 필요합니다. 여기를 뒤로 넘어가서 부싱과 로크너트의 개수를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어지는 부분에 부싱을 설치해야 되겠죠? 한번 개수를 재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 21, 22. 이게 부싱은 22개가 필요합니다. 부싱 1개당 로크너트 2개라고 했으면 로크너트는 총 44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보면 22개, 44개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